안녕하세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미래아이 TV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행 계획 세우기 전문 생성형 인공지능인 여행 플래너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클로바 X를 동시에 사용해서 나만의 여행 계획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참 알차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녀 교육에 활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먼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보죠. 학부모 A씨는 중학교 1학년 자녀 B의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길러주고 싶어요. 마침 겨울방학이 돼서 1박 2일 역사탐방 가족 여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자녀 B가 직접 가족 여행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서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행히 자녀 B도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 B가 직접 컴퓨터에 앉아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여행 계획을 짜보도록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학부모 A가 옆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와 학부모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파일럿 여행 플래너와 클로바 X에 접속해야겠죠? 코파일럿 첫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용도별로 인공지능 목록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행 플래너를 클릭합니다. 이번엔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인 클로바 X를 사용할게요. 웹브라우저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클로바 X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화면 우측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되어 있고요. 참고로 대화창 오른쪽에 토글 버튼이 있는데요. 클로바 X에서도 코파일럿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처럼 스킬이라는 용어를 써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준비는 끝났어요. 본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볼게요. 첫 질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 간략 버전입니다. 역할 부여 부분에는 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야 라고 지정해 준 거죠.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은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하는 배경과 목적이에요. 부모님과 초등 2학년 동생 그리고 나 이렇게 네 가족이 국내 1박 2일 역사 탐방 여행을 가려고 해. 내가 여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 이렇게 입력해서 앞으로 대화의 맥락, 대화의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업무 지시를 해야 합니다. 먼저 역사 탐방 여행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줘 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자, 이 질문 1을 코파일럿의 여행 플래너에게도 해보고 네이버의 클로바 X에게도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화면을 비교해 보시죠. 코파일럿의 여행 플래너의 답변인데 5배속을 한 거고요. 클로바 X는 1배속 정속입니다. 답변 속도로만 보면 코파일럿이 훨씬 느리긴 한데요. 사실 속도가 전부는 아니죠.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클로바 X의 답변부터 볼게요. 역사 탐방 여행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5단계로 알려줬네요. 먼저 여행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일정과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물을 챙기고 그리고 여행을 즐기라고 조언해주고 있네요. 그럼 이번엔 여행 플래너의 답변을 보죠. 먼저 목적지를 정하고 그 다음 여행 일정을 세우고 숙박을 예약하고 준비물을 준비하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클로바 X가 제시한 방법도 좋고 여행 플래너가 제시한 방법도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별 방법. 이 내용은 꼭 메모장 같은 데에다가 따로 복사해 놓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길게 대화가 이어질 텐데 그러다 보면 대화가 딴 길로 셀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내용을 이정표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꿀팁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답변을 혼합해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즉, 가고 싶은 장소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이는 아직 어디를 가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행 목적은 역사 탐방이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고유의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여행을 하고 난 뒤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해외 친구들한테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이 느끼고 배우고 싶어. 이런 여행의 목적과 목표에 걸맞게 적당한 국내 역사 탐방 여행지 10곳을 추천해줘 라고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이 질문을 여행 플래너와 클로버X에게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지금부터 화면 비교는 시간상 생략할게요. 먼저 클로버X의 답변입니다. 10곳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6곳만 정보를 줬어요. 이건 클로버X가 사실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하튼 알려준 6곳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네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면 네이버 여행 정보로 바로 들어갑니다. 클로버X가 학습한 데이터가 네이버에 누적된 데이터라는 거니까 적어도 정보 출처의 신뢰도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장점이죠. 근데 코파일럿 여행 플래너를 보니까 영어라서 당황스럽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여튼 10곳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10곳 모두 알려줬어요. 지시한 대로 수행한 거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대화를 나눠야 할 만한 질문들도 추천해주고 있네요. 이것은 코파일럿의 장점입니다. 참고로 영어로 답변한 걸 이렇게 바로 번역해달라고 요청해봤는데 안 해주네요. 대신 한국어로 다시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답변을 복사하셔서 네이버 퍼퍼거와 같은 자주 사용하시는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얻었어요. 그런데 코파일럿이 대답한 10개의 장소든 클로버X가 답한 6개의 장소든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것도 힘들고 그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고 일일이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선택지를 좁혀야 하는 게 먼저죠. 자, 3번째 질문입니다. 위 여행지들 중 조선시대로 한정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한 장소로 추려줘. 역시 이 질문 3을 둘에게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이번엔 여행 플래너부터 볼까요? 3군데를 추천해 줬는데 왠지 땡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전 답변으로 올라가서 영어로 쓰인 10개의 장소를 빠르게 훑어보니 안동에서 유네스코라는 키워드가 확 눈에 띄었어요. 여기가 왠지 확 땡기네요. 다음 클로버X 볼게요. 와, 여기에도 안동 하회마을을 추천해주고 있네요. 아까 여행 플래너에서 추천한 장소와 겹쳤어요. 둘이 동시에 추천했으니까 안동으로 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안동 하회마을까지 결정했으니까 상세 투어 코스를 정하고 싶습니다. 그게 4번째 질문이에요. 안동 하회마을로 결정했어. 이 여행지에서 꼭 가봐야 할 유명한 역사적 장소는 어디야? 라고 질문을 입력해 봤는데요. 여행 플래너부터 답변을 볼게요. 하회마을 홈페이지가 따로 있네요. 여기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읽어서 이해하기에는 한자도 많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빠르고 쉽게 방대한 내용,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코파일럿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코파일럿 로고가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이것이 코파일럿 창입니다. 여기서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회마을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짧게 요약해줘요.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알기 쉽게 페이지 요약을 요청해도 됩니다. 이렇게 코파일럿이 요약 문장을 생성하는 동안 왼쪽 메인 창에서 홈페이지를 더 둘러봤어요. 와! 도보 1시간 30분짜리 문화재 관람 코스가 친절하게 적혀 있네요. 이 경로를 따라서 하회마을을 관람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요약 페이지에서 생성한 내용들 중 링크를 클릭해 보니까 더 자세한 정보가 잘 정리된 안동 지자체 홈페이지를 연결해 주네요. 사전 조사할 내용은 다 찾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클로버X로 넘어가 볼게요. 4번째 질문이
안동에서 꼭 가봐야 할 유명한 역사적 장소를 물어본 거였죠? 근데 장소는 알려주는데 참고할 만한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대신 장소명을 이렇게 긁어서 키워드 검색을 해봤어요. 역시 엣지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장소 키워드를 선택해서 검색하는 수밖에 없네요. 안타깝게도요. 아무래도 상세 코스는 여행 플래너의 정보를 이용해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여행 플래너와 클로버X가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상세 타임테이블처럼 동선과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상세 스케줄까지 짜줄 수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다시 질문해봤죠. 질문 5번째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가볼 만한 장소로 다음을 결정했어. 세부 여행 계획에서 고택 투어, 서원 투어, 박물관 투어, 자연환경 투어, 주변 명소 투어 이렇게 골고루 1박 2일 여행 계획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 너무 욕심이 많은 질문이죠? 그리고 명확한 질문도 아닙니다. 왠지 인공지능이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행 플래너와 클로버X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볼까요? 먼저 클로버X부터 볼게요. 1일차, 2일차 나눠서 이렇게 가라고 대답해 주네요. 그런데 소요 시간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여튼 참고할 만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여행 플래너를 볼까요? 얘는 일정별로 나눠주진 않고 각 세부 투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네요. 여행 플래너와 클로버X 둘 다의 답변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적지를 선택했고 목적지에서 어디를 둘러볼지 세부 장소들도 정했어요. 그럼 이제 뭘 더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실 머리가 멍해질 수 있어요. 뭘 해야 할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행 플래너에서는 길을 잃지 말라고 숙박시설을 알아보라는 질문을 저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옥스테이를 추천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여행 플래너는 여행 플랜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인공지능이어서 그런지 대화가 딴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화 흐름을 유도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행 플래너의 큰 장점입니다. 참 좋은 기능이에요. 하지만 클로버X 화면으로 돌아가면 그냥 1일차, 2일차 일정만 알려주고 있을 뿐 다음에 단계별로 뭘 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클로버X를 사용할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이정표를 찾는 겁니다. 즉, 아까 맨 처음 질문 때 얻었던 답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단계별 순서를 다시 찾아보고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적지를 정했고 상세 투어 코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될지도 찾았어요. 그런 다음 아까 여행 플래너에서 알려준 대로 숙박도 정해야 하고 이동수단과 예산 등도 계획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해 줄 차례네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저는 여행 플래너와 클로버X의 성능과 한계를 좀 더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사실 아까 저는 5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제가 원했던 것은 실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동선과 소요 시간이 포함된 상세한 타임테이블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더 집요하게 스케줄 부분을 물어보기로 했죠. 여러분은 이 부분을 패스하시고 아까 이정표가 되는 첫 번째 답변을 참고하셔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다음에 6번째 질문을 했어요. 숙박시설을 정하기 전에 동선과 시간을 고려해서 1박 2일 상세 스케줄을 정하고 싶어. 1일차에 서울역에서 KTX로 오전 9시에 출발해서 2일차에는 밤 8시쯤 KTX 서울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동선과 시간을 고려해서 1박 2일 스케줄을 알려줘. 역시 어려운 작업 지시인 것 같아요. 잘 못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여행 플래너의 답변을 보죠. 와, 여행 플래너는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더 정보가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요구해 오네요. 먼저 예산부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얼마가 적당한지. 이것도 꿀팁입니다. 이렇게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반대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랬더니 하루 평균 20만 원이면 된대요. 숙박 10만 원, 식사 6만 원, 교통 2만 원, 관광 2만 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가나 가격을 반영한 걸까요? 이건 또 따로 검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클로바엑스로 넘어갈게요. 질문 6번째를 똑같이 입력해 줬는데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라? 1일차 오전 일정이 너무 빡센데요? 소요시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오후 일정도 그렇고 저녁 숙박도 달라요. 게다가 2일차 일정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오후에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에 가서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래요. 그런 다음 서울역으로 다시 이동해서 귀가하라네요. 그래서 바로 이전의 답변과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대화를 제법 오랫동안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클로바X와 여행 플래너의 성능이 확연히 갈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클로바X는 질문 5개를 넘어가서 질문을 6개째 하는 순간부터는 대화 맥락을 잃어버리고 딴소리를 합니다. 이후 계속 질문을 해봤는데도 앞에 5개에 대한 답변들과 그 전체 맥락이 연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맥락을 잃어버리는 순간 클로바X와의 대화는 여기서 종료해야 합니다. 만약 더 이어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지금까지 클로바X와 나눈 질문과 답변을 모두 복사한 다음 새 대화창을 열어서 한꺼번에 입력해 줘야 해요. 이렇게 이전 대화 내용을 모두 숙지시켜 준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귀찮아서 클로바X와의 대화는 여기서 종료하기로 했어요. 대신 여행 플래너 쪽으로 집중하기로 했죠. 그 전에 클로바X와 나눈 대화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보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땐 디스커버리라는 기능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면 디스커버리에 저장이 돼요. 화면 왼쪽 목록이 보이죠? 거기서도 제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여행 플래너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끝을 맺어봅시다. 다행히 여행 플래너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예산을 다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행 플래너가 한 답변 중 추천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걸 복사해다가 과연 적절한 예산인지를 검증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웹 브라우저의 창을 분할해서 검색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오른쪽 분할된 창에서 검색을 통해서 4인 가족의 여행비를 임의로 조정했어요. 그랬더니 여행 플래너는 다음으로 도착 날짜, 그러니까 마지막 여행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겨울방학인 1, 2월 중에 주말에 간다고 했더니 구체적인 날짜를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결정하고 이어지는 질문에 계속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여행 플래너도 완벽하진 않네요. 결국 같은 질문을 계속 해대는 질문 루프에 빠졌어요. 바로 이때가 여행 플래너와의 대화를 종료해야 할 때입니다. 얘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쭉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려고 코파일럿으로 가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대화한 목록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여행 플래너로 넘어가 봤는데 어라, 대화한 내용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 이게 단점입니다. 코파일럿과 대화를 하면 사실 지난 대화 목록이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런데 여행 플래너는 아니에요. 꼭 따로 저장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행 플래너나 클로바X 등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첫째, 첫 질문에서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하는지를 물어봐야 해요. 즉, 여행 계획 세우기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문제 해결의 단계를 가장 먼저 질문해서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녀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둘째,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맞춤형 질문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즉, 여행 계획 세우기라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빠짐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료 조사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사용자가 찾아낸 내용들은 직접 정리해야 해요. 자녀와 함께 지금까지 나눈 대화 내용 중에서 쓸만한 내용만 뽑아서 마인드맵을 사용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여행 계획서를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시청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